다음은 덴버 브론코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프랜차이즈 쿼터백 찾았나? 너야?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1, 2주차까지만 해도 보닉스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경기력이 아주 좋아요. 저희가 오프시즌에 영상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정말 이랬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들였던 노력이 헛되진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즌 중에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죠. 브론코스의 디펜스의 활약과 함께 최근에는 오펜스 역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션 페이튼 그리고 보닉스가 있고요. 이 션 페이튼과 보닉스 코치 그리고 쿼터백이 함께 덴버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매주 보닉스는 더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지난 경기 애틀랜타 펠컨스와의 경기에서 닉스는 역사상 최초로 패스 성공률 80% 이상, 300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한 루키 쿼터백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파트너인 코틀랜드 서튼 역시도 최근 6경기에서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평균 타겟 뎁스가 12.6야드, 캐치 성공률이 73%, 리셉션당 13.2야드, 타깃당 9.6야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경기 연속 홈경기에서 최소 200야드와 2개 패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이 기록은 역사상 2번째예요. 이게 흔치 않은 그런 기록인데 어쨌든 보닉스가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럼 2번째라면 첫 번째 기록을 세운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선수는 바로 콜츠의 레전드이자 덴버 브론코스의 선배죠. 페이튼 매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론코스 디펜스를 다뤘던 게 딱 4주차 재체전이었거든요. 딱 이때를 기점으로 좀 보닉스의 퍼포먼스가 점점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엔 정말 좋아졌는데, 첫 4경기에서 경기당 165야드만 던지면서 1개의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었는데, 사실 클래식한 어떤 루키 쿼터백의 성적이죠. 그 이후로는 7경기에서 68.9%의 패스 성공률, 경기당 230야드 평균적으로 던지면서 무려 13개의 터치다운을 던지고 인터셉션은 단 2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 범위를 최근 4경기로 좁히면 더 놀라운 기록을 뽑아내고 있고요. 제이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브론코스의 1번 리시버 커틀랜드 서튼이고요. 나머지 뎁스는 드본 벨레, 릴 조던 험프리, 조시 레이놀즈, 트로이 프랭클린, 마빈 밈스, 좀 이름값으로 따지고 실력적으로도 사실 이런 뎁스로 이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 저는 보닉스를 칭찬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이든 다니엘스가 압도적으로 이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였는데, 다니엘스가 최근에 갈비뼈 부상 이후로 조금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닉스에 대한 언급이 또 다시금 살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잡학사전 3쿼터 어워드 좀 이따 좀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닉스의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주제로 좀 선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경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애틀랜타 펠컨스를 상대로 38대 6 승리, 프로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4개의 터치다운, 307 패싱 야드, 145.0 패서 레이팅, 루키 다니엘 경기 패서 레이팅 레코드예요, 이게. 그래서 부상으로 신음하던 펠컨스 디펜스를 상대로 6번의 스코어링 드라이브를 이끌었고요. 현재 브론코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닉스를 정말 잘 보호해주고 있어요. 현재 브론코스의 오라인은 패스블락 윈레이트가 76%로 리그 1위예요. 이번 펠컨스 경기에서도 보닉스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데 36회가 있었는데 이 드랍백 중에 단 3회밖에 프레셔를 안 당했어요. 이게 8.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오라인이 보호를 잘해주니까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닉스 본인도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잘 진행했고요. 맥커터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300야드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방금 제이님이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사실 닉스의 필름을 보면 이 프레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이 클린 포켓 상황에서 너무 선수가 다릅니다. 프레셔가 들어오면 정말 푸더크도 굉장히 미숙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데 반해서 클린 포켓이 주어지고 공을 던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리듬의 패스를 던져내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션 페이튼도 이거를 시즌 초에 좀 빠르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닉스에게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최대한 공을 던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론코스의 오펜시브 라인의 색 허용도 지금 18번밖에 없고 리그 5위고요. 프레셔 허용은 27.8%, 리그 4위. 뭐 넥스트 젠 스탯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클린 포켓을 2.89초 정도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리그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스 프로텍션에 엄청 공을 들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보닉스의 활약 뒤에 좀 숨겨져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오펜시브 라인이겠죠. 기본적으로 이 유닛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뭐 레프트 태클에 이제 게럿 볼스, 레프트 가드에 벤 파워스, 센터에 이제 루크 와텐버그, 라이트 가드에 퀸 마이너스, 라이트 태클에 마이크 맥클린치가 라인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님께서 이제 패트릭 서테인 팔고 뭐 재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션 페이튼이 오면서 이 오펜시브 라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오면서 벤 파워스를 4년 5,100만 달러에 데려왔고 마이크 맥클린치를 5년 8,750만 달러 영입을 하면서 어쨌든 트렌치의 중요성을 아는 감독이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고 좀 그게 이번 시즌부터 좀 많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퀸 마이너즈도 4년 7,200만 달러에 좀 빠르게 잡으면서 지금 센터 루크 와텐버그를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의 선수한테 꽤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 만큼 뭐 기본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추가적인 패스 프로텍션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주차 버커니어스 전부터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들을 패스 블러킹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론코스 경기를 보시면 뭐 6맨, 7맨 프로텍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쨌든 다운필드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보닉스는 공을 던질 시간만 벌어준다면 리듬에 맞게 정확한 패스를 꽂아 넣는 선수고 션 페이튼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텍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수들을 이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들을 단순히 뭐 패스 블락킹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칩 블락이라고 하죠. 오펜시브 라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패스 러셔들을 한 타이밍 이렇게 부딪히면서 감속을 시켜주고 그리고 패스를 받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먼저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 세컨 레벨의 디펜더들을 한번 공간을 벌려주고요. 그 사이에 이제 타이트엔드와 러닝백들이 블락을 한 다음에 뛰쳐나와서 체크다운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보닉스는 리듬대로 이제 필드를 읽고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리듬에 맞게 타이트엔드와 러닝백에게 공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들을 체크다운 옵션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는 뭐 브론코스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맨들의 퍼포먼스 자체도 뛰어난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프로텍션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체크다운 옵션까지 되면서 이제 보닉스의 리듬까지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크린 게임인데요. 션 페이튼이 사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리그에서 정말 가장 뛰어난 이 스크린 플레이를 잘 설계하는 감독이잖아요. 사실 오리건 시절에 보닉스가 평가절하 받았던 거는 스크린 플레이를 비롯해서 뭐 숏패스들이 비중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안 좋게 받았거든요. 근데 션 페이턴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오리건 시절이랑 똑같은 환경 만들어주면 되잖아 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브론코스는 스크린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스크린 플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죠. 스크린 플레이에서 터치다운을 2번이나 기록을 했고 사실 스크린 플레이는 패스 러쉬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들어올 때 오히려 이 문을 살짝 열어주고 그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 플레이를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패스 러셔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디펜시브 라인들은 그냥 일방적인 패스 러셔가 아니라 이제 오펜시브 라인들의 반응을 읽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어쩔 때는 그냥 열리기도 하는데 이게 스크린이었다가 어쩔 때는 패스 블락킹이었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스크린 플레이가 가져가는 효과는
미세하지만 이 패스 러쉬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코스 오펜스를 보시면 이 스크린 패스를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고, 어쨌든 션 페이튼의 이런 다양한 스크린 게임들이 분명 패스 블락킹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어쨌든 보닉스가 잘하는 데에는 굉장히 뛰어난 패스 프로텍션이 배경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오펜시브 라인 유닛들이 있고요. 추가적인 패스 프로텍션 지원들, 그리고 굉장히 빈도 높은 잘 설계된 스크린 플레이들까지 해서 상대의 패스 러시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어쨌든 보닉스도 결국은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보닉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매주 플레이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라인의 보호 그리고 이제 잘 설계된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실행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릴 조던 험프리의 터치다운 41야드 터치다운 영상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 이후에 딥크로스 컨셉 플레이였고요. 보시면 모션 그리고 나서 모션의 반대 방향으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러닝백이 런페이크를 가져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일선에 있는 디펜더들의 무게 중심이 이 오라인이 움직이는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보닉스는 크게 돌고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보닉스가 이제 먼저 이 서튼에 대한 시선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서튼이 이 저스틴 시몬스가 더블 커버리지를 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때 닉스는 주저하지 않고 험프리를 보고 어려운 자세에서 이 오른발을 디딘 상태에서 패스를 던집니다. 보시면 보고 타깃 열렸네 하고 오른발로 디딤한 상태에서 패스를 이렇게 던지죠. 이게 볼 플레이스먼트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이 메카닉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를 던졌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좋은 패스였고요. 이것은 결국 빅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이 디자인 자체도 좋았지만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 닉스의 뛰어나고 빠른 판단력 그리고 유려한 수행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필름을 준비하게 됐고요. 확실히 시즌 초에 비해서 다운필드와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아지고 팬들의 기대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닉스는 지난주에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 속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본인은 강력한 경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길 뻔했죠. 그리고 확인한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치렀어요. 닉스의 활약은 이 덴버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시즌과 다가오는 플레이오프 경쟁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명확히 찾은 이 브론코스의 미래에도 아주 좋은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경쟁력이 있는 팀을 만들어지기 위한 아주 여정의 출발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보닉스가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벤스 조셉의 브론코스 디펜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현재 11주차에 진입을 하면서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한 수비를 구축했고요. NFL에서 2위에 해당하는 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강력한 펠건스의 공격을 단 6점으로 묶는 데 성공을 했고요. 쿼터백을 4번이나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서드다운 시도 13번 중에 단 4번만 컨버전을 허용을 했고요. 그 말인 즉슨 디펜스가 반대쪽에 있는 보닉스 오펜스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디펜스와 오펜스의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브론코스는 현재 리그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플레이오프를 확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엔 조금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 엘로 레이팅 기준으로 했을 때 덴버의 예상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현재 55%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즌 초에 겪었던 부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칩스를 잡을 뻔했던 지난주 경기력, 그리고 이번 주에 보여줬던 파괴적인 경기력, 그리고 향후 팀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AFC의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은 이 브론코스를 만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오우님께서 AFC 웨스트 너무 빡세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기식스님께서 10주차에 브론코스가 칩스를 잡을 뻔한 거 생각하면 빡세지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LA 차저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 지난주에 한번 디펜스 다뤘는데 오펜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펜스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나중에 또 언급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짐 하버가 팀을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 하버의 에너지가 팀에 잘 녹아내리고 있고, 선수들도 여기에 감화를 해서 막 그 짐 하버가 하는 그런 막 슬로건을 막 세레머니로 하고 막 이래서 저 이 팀 무섭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론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